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플러터용 게임 엔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게임 엔진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창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 같은 앱을 개발하면서 특수 용도의 UI를 만들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처음 기획했던 기능들을 모두 구현한 것은 아닌데요. 초보 개발자분들이 스터디 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요. 이어지는 다른 영상에서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사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저 다트 코드를 보시면 별다를 것 없는 일반적인 플러터 샘플입니다. 앱의 홈 영역에 스페이스 10 위젯을 표시하는 것이 전부인 코드인데요. 스페이스 10을 샘플 001 또는 샘플 002 등으로 변경하시면 준비된 예제의 동작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그대로 둔 채로 앱을 실행해보면 위에서 동그라미가 떨어지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반투명 원을 클릭하면 아래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우주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떨어지는 동그라미와 충돌하면 우주선이 폭발하게 되는 간단한 게임 예제입니다. 우선 간단한 원을 화면에 표시하는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ain.dart 파일에서 홈 인자에 샘플 000 위젯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한 후 앱을 실행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이제 샘플 000 위젯 안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게임 엔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여기가 바로 생성자에서 게임 엔진을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add control 메소드를 이용해서 심플 서클에 인스턴스를 게임 엔진에 추가하는 코드인데요. 게임 엔진이 시작되면 추가된 컨트롤을 게임 엔진이 관리하게 됩니다. start 메소드를 이용해서 게임 엔진을 시작합니다. 게임 엔진이 시작되면 게임에 필요한 동작이나 기능들을 게임 엔진이 대신 처리해주게 됩니다. 화면의 바디 부분을 게임 엔진 위젯으로 덮어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게임 엔진은 커스텀 페인트 위젯으로 되어 있고 get custom paint 메소드를 통해서 게임 화면이 표시될 위젯을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원을 그리는 컨트롤인 심플 서클 클래스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플 서클의 생성자를 통해서 컨트롤을 초기화하고 있는데요. XY는 컨트롤이 표시될 좌표입니다. width, height는 컨트롤의 크기이고요. 페인트는 캔버스에 그리기에 필요한 색상 등의 속성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색상과 스타일 그리고 선의 굵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페인팅 스타일.stroke는 안이 비어있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게임 엔진은 주기적으로 모든 게임 컨트롤의 틱 메소드를 실행해줍니다. 따라서 그리기 및 각 객체의 논리적인 구현은 이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캔버스의 드로우 서클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오프셋은 표시될 좌표이고요. 위드스 나누기 2는 반원의 크기, 마지막에 그리기 속성이 지정된 페인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틱 메소드는 게임 엔진이 시작된 이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한번 실행될 때마다 화면이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샘플 001 위젯을 살펴보겠습니다. main.dart 파일에서 홈 인자에 샘플 001 위젯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한 후 앱을 실행해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이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면서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샘플 001 코드 안을 보시면 애니메이티드 서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게임 엔진에 전달하는 코드만 달라져 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서클 코드를 살펴보면요. 페인팅 스타일이 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전과 달리 원의 내부를 비우지 않고 지정된 색상으로 채워서 그려줍니다. 이 부분의 코드 때문에 심플 서클 컨트롤과 달리 원의 크기가 계속 달라지는데요. 커런트는 게임 엔진이 시작된 이후로 흐른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알려줍니다. 따라서 사인 함수 값이 달라지면서 반지름이 주기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게임 컨트롤을 드래그 처리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dart 파일에서 홈 인자에 샘플 002 위젯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한 후 앱을 실행해보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모가 표시됩니다. 네모를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드래그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기능을 제공하는 박스 컨트롤 클래스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unhorizontal drag start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드래그를 시작하자마자 실행되는 것이죠. bring to front는 게임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이고요. 다른 컨트롤 뒤에 있었다면 맨 앞으로 이동해서 표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래그가 진행되는 동안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드래그의 현재 위치는 디테일스 객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드래그가 시작되었을 때 위치를 빼서 현재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컨트롤이 드래그되는 동안 표시되어야 할 위치를 계산합니다. 드래그가 시작되었을 때 위치인 스타트 X와 스타트 Y는 게임 엔진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번에는 충돌 처리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ain.dart 파일에서 홈 인자에 샘플 003 위젯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한 후 앱을 실행해보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와 네모가 표시됩니다.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드래그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의 동그라미가 그대로 있고 현재 위치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드래그하다가 네모 위에서 놓아주면 충돌이 감지되면서 네모가 삭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코드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래그가 시작되면 드래깅 플래그 변수를 true로 변경합니다. 드래그 중인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드래깅 플래그 변수가 true일 경우에만 회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래그 중인 경우에만 회색 동그라미가 현재 위치를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on horizontal drag end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드래그가 끝났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드래그가 끝나면 자신과 충돌하는 객체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충돌이 확인된 컨트롤은 델리티드 속성을 true로 변경해서 삭제합니다. 컨트롤의 델리트 속성이 true로 변경이 되면 나중에 게임 엔진에 의해서 컨트롤이 삭제됩니다. 지금까지 플러터 게임 엔진에 대한 소개와 게임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가볍게 둘러보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가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